아스테릭스를 플레이하던 DQ에는 어느 순간 자신이 고른 행동의 미래 보상을 점점 더 크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피겨세에서 이 추정값이 치솟는 동안 실제 게임 점수는 오히려 급격히 떨어집니다. AI가 실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지나치게 낙관해서 틀린 행동을 더 강하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운이 섞인 게임에서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 아타리에서도 저자들이 검사한 49개 게임 모두에서 DQN의 과대평가가 관찰됐습니다. 이 논문은 새 네트워크를 하나 더 붙이지 않고도 문제를 줄였습니다. 행동을 고르는 역할과 그 행동의 가치를 채점하는 역할을 분리한 더블 DQN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최대값 하나가 편향을 만들고 선택과 평가를 나누면 게임 행동과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새 게임에서 이 원인을 어떻게 검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Q러닝에서 Q밸류는 현재 화면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받을 보상이 할인된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테릭스에서 왼쪽으로 피하기,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가만히 있기의 Q밸류가 각각 다르면 에이전트는 가장 큰 값을 가진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숫자는 정답표에서 바로 읽는 값이 아니라 신경망이 경험으로 근사한 예측입니다. 학습 초반에는 데이터가 적고 화면 표현이 복잡하며 여러 상태를 같은 가중치로 함께 설명해야 하므로 각 행동 값에 오차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오차가 양수와 음수로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뤄도 실제 선택 과정은 평균을 보지 않고 가장 큰 추정값 하나만 고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Q밸류의 평균 오차가 0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선택 편향까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서는 이 작은 통계적 차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경험할지까지 바꾸며 다음 학습 데이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 행동의 실제 가치가 모두 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경망이 첫 행동을 9, 두 번째를 10, 세 번째를 12로 추정하면 맥스 연산은 12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행동이 실제로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번 추정에서 양의 오차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태마다 후보 행동이 많고 추정 오차가 계속 생기면 최대값은 반복해서 운 좋게 위로 튄 값을 선택합니다. 논문은 이 직관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충분히 큰 추정 오차가 있는 한 일부 상태에서 과대평가가 피할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오차는 보상이 무작위라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네트워크가 거대한 상태 공간을 근사하고 오래된 경험과 최신 정책의 경험을 섞어 학습하며 아직 완전히 수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결정론적이어도 맥스가 만드는 낙관 편향은 남습니다. 아타리 화면 전환이 같은 입력에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DQN의 값 함수는 정확한 표가 아닙니다. 84 곱하기 84 화면 4장에서 중요한 물체와 속도를 압축하고 수많은 상태의 행동 가치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동시에 표현합니다. 현재 파라미터가 어떤 상태를 고치면 다른 상태의 예측도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뽑힌 미니 배치가 전체 경험을 완벽히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표적값 자체도 이전 네트워크의 예측에 의존해 계속 변합니다. 논문은 이 때문에 확률적 보상이 없어도 근사오차가 지속되고 DQN이 49개 아타리 게임 전부에서 실제 할인 리턴보다 높은 값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게임의 무작위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추정값 중 맥스를 선택할 때 같은 오차를 다시 평가에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DQN의 학습 루프부터 보겠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현재 화면의 행동별 Q밸류를 출력하고 에이전트가 게임에서 행동할 때 사용됩니다. 경험은 상태, 행동, 보상, 다음 상태 묶음으로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학습할 때는 이 메모리에서 무작위 미니 배치를 뽑아 현재 예측을 한 단계 앞에 표적값에 맞춥니다. 표적이 매 업데이트마다 함께 흔들리면 학습이 불안정해지므로 DQN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일정 간격으로 복사한 타깃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기본 설정에서는 만 학습 단계마다 복사했습니다. 즉 더블 DQN의 핵심은 두 번째 네트워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DQN에 원래 있던 두 네트워크를 표적 계산해서 서로 다른 역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방법의 계산 비용과 기여를 모두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기존 DQN의 표적값은 다음 상태에서 타깃 네트워크가 출력한 행동 값 가운데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타깃 네트워크가 어떤 행동이 최고인지 선택하고 바로 그 네트워크의 같은 추정값으로 선택된 행동을 평가합니다. 후보 중 우연히 위로 튄 오차가 있으면 선택 단계에서 그 행동이 뽑히고 평가 단계에서도 높은 오차가 그대로 표적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그 부풀려진 표적을 정답처럼 따라가며 Q밸류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후 커진 값이 다시 행동 선택과 다음 표적에 영향을 주면 과대평가가 자기 강화될 수 있습니다. 타깃 네트워크를 늦게 갱신하는 장치는 변화 속도를 줄이지만 선택과 평가에 같은 오차를 쓰는 구조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표적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맥스 연산 안에서 두 역할을 누가 맡는지를 바꿨습니다. 더블 DQN에서는 다음 상태의 행동 선택을 온라인 네트워크가 맡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의 Q밸류에서 아그맥스로 행동 하나를 고른 뒤 그 행동의 값만 타깃 네트워크에서 일거 표적을 만듭니다.
두 네트워크는 가중치가 같았던 시점에서 출발하지만 타깃 네트워크가 일정 기간 고정되므로 현재 오차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우연히 높아 선택된 행동이 타깃 네트워크에서도 반드시 높게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 단계의 양의 오차가 표적에 그대로 복제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변경은 네트워크 수, 출력 수, 리플레이 메모리, 역전파 횟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논문의 통제 비교에서도 DQN과 더블 DQN은 같은 구조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표적 계산식만 달랐습니다. 작은 코드 변경으로 원인을 분리했기 때문에 결과를 과대평가 감소와 연결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49개 아타리 2600게임에서 진행됐습니다. 입력은 84/84 회색조 화면의 최근 4프레임이고 합성곱층 3개와 512유닛 완전 연결층 뒤에 행동별 선형 Q밸류를 출력합니다. 할인율은 0.99, 리플레이 메모리는 100만 전이, 미니 배치는 32, 4프레임마다 한 번 업데이트하며 타깃 네트워크는 만 단계마다 복사했습니다. 각 에이전트는 5천만 학습 단계를 거쳐 2억 게임 프레임을 받습니다. 평가 때는 5분의 에뮬레이터 시간, 즉 18,000프레임 동안 엡실론, 그리디 0.05를 사용하고 100개 에피소드 점수를 평균했습니다. DQN과 더블 DQN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본 비교의 차이는 더 큰 모델이나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선택과 평가 분리에서 나옵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최종 점수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6게임에서 학습 중 네트워크가 예측한 Q밸류와 실제 평가 에피소드에서 얻은 할인 리턴을 함께 그렸습니다. DQN의 추정값은 학습 후반의 실제 리턴보다 훨씬 높아졌고 더블 DQN은 두 곡선의 간격을 대체로 줄였습니다. 아스테릭스와 위저드 오브 워에서는 차이가 너무 커 세로축 일부를 로그 스케일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아스테릭스에서는 DQN의 값 추정이 폭증하는 시점에 실제 게임 점수가 급락했지만 더블 DQN은 값과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6곡선은 각각 6개 무작위 시드의 평균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성능 향상과 함께 제한한 원인도 직접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과대평가가 줄었다고 추측하지 않고 예측값과 실제 리턴의 차이를 증거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최대 30번의 무작위 노 오브로 시작하는 평가를 보겠습니다. 사람 점수로 정규화한 49개 게임의 중앙값은 DQN 93.5%에서 더블 DQN 114.7%로 올랐고 평균은 241.1%에서 330.3%로 상승했습니다. 중앙값은 소수의 엄청난 고득점 게임의 덜 흔들림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보여주고 평균은 일부 게임에서 큰 상승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인간보다 14.7% 더 잘한다는 단순 문장이 아닙니다. 각 게임의 무작위 정책 점수를 0, 인간 점수를 100으로 두고 정규화한 뒤 게임별 비율을 요약한 값입니다. 또한 평균 상승이 모든 게임의 개선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는 실제 게임별 변화와 뒤에서 하락한 게임을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게임별 원점수도 보겠습니다. 로드러너는 DQN 약 18,257점에서 더블 DQN 48,377점으로 올랐습니다. 아스테릭스는 6,012점에서 15,150점, 시퀘스트는 5,286점에서 7,995점, 잭스는 4,977점에서 1,182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인간 정규화 점수로 보면 로드러너는 232.91%에서 617.42%, 아스테릭스는 69.96%에서 180.15%, 잭스는 54.09%에서 111.04%가 됐습니다. 더블 덩크도 원점수는 여전히 음수였지만 인간 정규화 비율이 17.10%에서 396.77%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스케일과 보상 구조가 다른 게임을 한 숫자로만 섞으면 이런 행동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어떤 게임에서 평균이 올랐는지뿐 아니라 어떤 상태와 행동에서 과대평가가 줄었는지도 로그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옵스타츠는 시작 화면 근처에 작은 무작위성만 줍니다. 저자들은 정책이 익숙한 초반 경로에만 맞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먼 스타츠 평가도 사용했습니다. 사람 전문가의 플레이 궤적에서 게임마다 100개 시작 지점을 뽑고 에이전트를 그 중간 상태에 놓은 뒤 이후 보상만 계산했습니다. 각 평가는 이전 인간 궤적을 포함해 최대 108,000 프레임, 60Hz 기준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더 다양한 시작 조건에서 49개 게임 중앙값은 DQN 47.5%에서 더블 DQN 88.4%로 올랐고 평균은 122.0%에서 273.1%로 상승했습니다. 타깃 복사 간격과 엡실론을 조정한 튠드 더블 DQN의 중앙값은 116.7%였습니다. 기본 비교와 튜닝 결과를 분리해 읽어야 표적시계 효과와 추가 하이퍼 파라미터 이득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더블 DQN은 만능 성능 부스터가 아닙니다. 노 평가에서 에일리언, 에스터로이즈, 아틀란티스, 센티피드처럼 DQN보다 점수가 낮아진 게임도 있습니다. 몬테주마스 리벤지는 두 방법 모두 0점이었습니다. 과대평가를 줄이는 것과 희소 보상에서 새로운 방을 찾아가는 탐험 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블 DQN은 잘못 부풀린 행동 가치를 덜 믿게 만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상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내재적 보상이나 계획기는 아닙니다. 또한 타깃 네트워크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오차가 완전히 독립인 것도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가중치를 복사하고 같은 데이터 분포를 보기 때문에 불리는 부분적입니다. 따라서 평균 성능만 보고 모든 게임에서 정책이 안정됐다고 주장하거나 몬테주마 같은 탐험 난제가 해결됐다고 확장하면 논문의 증거 범위를 벗어납니다. 새 게임에 더블 DQN을 적용한다면 같은 네트워크, 같은 리플레이 데이터, 같은 시드와 학습량으로 DQN을 기준선에 둬야 합니다. 매 평가 체크포인트에서 선택한 행동의 Q밸류와 그 뒤 실제로 얻은 할인 리턴을 짝지어 캘리브레이션 오차를 계산합니다. 동시에 최대 Q밸류의 크기, 상위 두 행동의 격차, 행동 전환 비율, 사망이나 실패 직전의 Q밸류, 에피소드 점수를 기록합니다. 값만 낮아졌는데 점수도 낮아지면 단순한 보수화일 수 있고 캘리브레이션 오차가 줄면서 실패 직전의 과신과 불필요한 행동 전환이 함께 줄어야 논문의 메커니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 상태도 초반 하나만 쓰지 말고 사람 플레이나 저장 지점에서 여러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평가합니다. 이렇게 예측 보정, 행동 변화, 최종 성능의 세 층을 함께 보면 무엇이 좋아졌고 왜 좋아졌는지를 게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